자, 3단원 마지막 내용. 분자의 구조와 성질. 우리가 3단원에서 배운 거를 생각해봐. 뭐 배웠어요? 그렇지. 뭐?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결합부터 배우고, 결합됐을 때, 예를 들어 공유결합을 기준으로 결합 전자쌍이 치우치는 정도를 가지고 극성을 얘기했어. 직전 수업에, 그지? 극성을 가지고 극성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따지는 쌍극자 모멘트 얘기했었고, 분자가 구조가 결정되면 그 쌍극자 모멘트가 있다고 하면, 무극성 결합은 0이지, 쌍극자 모멘트가. 그지? 이제 있다고 하면, 그거를 공간적으로 이제 벡터 합을 해보면, 이 분자가 쌍극자 모멘트가 0이, 합했을 때 0이 아니고 남아있으면 극성 분자고, 분명히, 결합은 극성이었는데, 이걸 다 합해보니까 0이 될 수 있어. 대표적인 게 CO2. 탄소에서 산소 쪽으로 이렇게 전자가, 공유된 전자가 끌려가. 그래서 산소가 약한 음전을 띄어.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이 산소 쪽으로 화살표가 만들어져. 근데 이 화살표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잖아. 그지? 합하면 0이 돼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얘는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진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원리는 딱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 분자가 뭐든 새로운 분자가 나와도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된다고. 다 하나하나 다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3단원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걸 할 수 있도록,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공부를 하라는 뜻이야. 지금은 분자의 구조와 성질, 그러니까 일종의 종합판이라고 생각하면 돼. 3단원에. 분자 구조와 성질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 이제, 그거를 이제 해볼 거야. 오늘. 보자고.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전자쌍 반발 이론. VSEPR. 아무도 필기를 안 하지. 자, 필기를 하는 거, 자체가 공부야. 공부할 준비를 미리 하고 수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라. 영상을 듣고 있는 변도발하고 윤진 씨도 제대로 이제 딱 필기할 준비하고 딱 도사리고 있어야 돼. 공부할 때는. 알겠지? 이렇게 상체가 젖혀져 있으면 안 된다고. 알겠지? BSEPR은 BS는 맨 바깥 전자 껍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Balanced shell이지. 껍데기지, 그지? 조개 껍데기 할 때 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쉘, 일렉트론 페어. 일렉트론 페어가 뭐야? 일렉트론 전자 쌍. 페어는 쌍이야. 리펄션은 서로 밀어낸다는 거야. 왜? 전자들은 얘도 마이너스잖아. 전자쌍이 있으면 얘들은 서로 전하를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어떻게 돼? 반발력 갖겠지, 그지? 그래서 밀어낸다고. 일단 그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이제 거기 이제 살을 붙여서 이제 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겠지. 보자고. 일단은 구조를 얘기할 때는 공유결합 분자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딴 거는 얘기 안 한다. 이온결합, 금속결합은 얘기 안 해요. 오케이? 공유결합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공유결합 분자가 제일 또 중요하고. 그렇고 중심 원자라고 하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중심 원자라고 하는 거는 CO2에서는 탄소 얘기하는 거야. 중심에 있지, 그지? 메테인은 CH4인데 정사면체 모양, 그지? 입체적으로 이 중심 원자는 이것도 탄소겠지, 그지? HCn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면 이거 또 탄소네. 아, 탄소 안 하고 싶은데 딴 거 없을까? 탄소가 결합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중심 원자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야. 와우! NH3 어때? 얘는 중심 원자 뭐야? 질소지, 그지? 질소가 돼야 될 거야. BF3 붕소지, 비용소. 됐니? 중심 원자가 이런 거다. 중심 원자는 그 구조나 이제 분자를 봤을 때 얘가 중간에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원자면 되는 거야. 자, 그거 얘기하는 거. 중심 원자 주위의 전자쌍들은 서로 반발한다. 그러니까 이 분자의 구조를 얘기할 때는 당연히 중심 원자가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 왜? 결합하는데 거기에 상대 원자들이 있을 거고 그게 분자의 뼈대일 거 아니야, 뼈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중심원자주위에 전자쌍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고, 그 중심원자 전자쌍이 배치되는 규칙이 뭐다? 전자쌍 반발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일단은 전자쌍은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려고 한다. 이건 알겠지, 그지? 마이너스 입자들끼리니까 멀리 떨어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전자들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므로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고요. 그리고 전자쌍 반발이 결국은 뭐? 분자 구조를 예측할 수가 있다고. 분자 구조. 아까 방금 얘기했지, 그지? 중심원자에서 전자쌍이 어디 배치되어 있고, 그 중심원자 결합하는 원자가 공유된 전자쌍 맞은편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 있을지가 예측이 가능하다고. 뭘 알면? 중심 원자의 전자쌍들이 어떻게 배치될지에 대해서 알면. 근데 그 배치되는 규칙이 뭐라고? 전자쌍 반발 이론이다 라고 하는 거지. 빠르니? 괜찮아? 오케이. 그런 뜻입니다. 자, 개념 하나 알고 넘어갈게요. 결합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 결합각. 결합각은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이런 거야. 결합되어 있는, 공유 결합되어 있는 원자들 사이에 원자 중심, 그러니까 원자 핵과 핵을 이렇게 이었을 때 요 선분 사이의 각을 결합각이라고 하면 돼. 예를 들어서 CO2는 어떻게 돼, 이게? 핵 있으면 이렇게 하니까 180도야. 중심 원자 기준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CH4는 뭐게? HCH, 어느 한쪽 H. 이거 결합각은 실제로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109.5도가 나옵니다. 109.5도. 정사면체의 입체 중심, 무게 중심으로부터 임의의 두 꼭지점까지 선분을 그었을 때 그 사이의 각이 얼마? 109.5도가 나와. 109.5도는 안 적어도 돼, 적어도 되고. 왜? 100번 이상 볼 거야. 그래서 외워지게 돼요. 안 외워지면 이거 가까운 병원에 가봐야 돼. 기억상실증, 단기 기억상실증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익숙하게 계속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야. 결합각은 분자에서 어떤 기존 원자, 꼭 중심 원자가 될 필요는 없어.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지금 중심 원자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근데 이런 분자 있어. C, H3, C, OOH. 아세트산이거든? 여기 중심 원자 뭐야? 이제 복잡해지면 중심 원자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얘가 중심이 될 수 있고, 얘가 중심이 될 수 있고, 얘가 중심이 될 수 있어. 왜? 이 산소 중심으로 탄소 결합, 수소 결합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딱 하나의 중심 원자가, 분자 하나당 딱 하나의 중심 원자가 있는 건 아니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는 기준에서 결합각을 만드는 중심 원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결합한 두 원자 사이에 핵 간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 각을 결합각이라고, 그 결합이 결합각이라고 하더라 라는 거지. 그치?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 사이 반발력이 클수록 결합각이 크다. 그러니까 쌍이 이렇게 있는데 반발이 요만큼 하고 있어. 결합각 요거잖아, 그지? 근데 얘들이 반발력이 세면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공유 전자쌍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는데 반발력이 약하면 요 정도까지만 벌어지는데, 더 세면 이렇게 더 벌어질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더 벌어져 있으면 그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도 벌어져 있겠지, 그지? 그지? 그러면 결합각이 크다라고 얘기한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건 지금 현재 이걸 규칙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당연히 그 반발력이 세면 멀리 그지? 밀어내겠지.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고요. 넘어가고, 그다음,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이거든. 이거 뭐 외울 것까지는 아니야. 내가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가이드를 해줄 테니까 한번 보자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전형적인 원소 1번부터 20번까지에서, 보통은 1번부터 20번까지에서는 이런 규칙이 적용된다. 어떤 전자쌍 반발 이론에서 이런 규칙이 적용된다고 하는 거고. 알지? 결합을 하는 전자는 어디에 있는 전자야? 그 원자에서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야.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는데, 전자쌍 반발 이론도 그냥 전자쌍이 아니야. 밸런스드 쉘. 그러니까 최외곽 껍질에 있는 전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최외곽 껍질이 아닌 안쪽 껍질의 전자 그냥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면 돼. 걔들은 화학적 성질, 화학 결합, 이온화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만 관여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만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래서 뭘 얘기하고자 하나 보면, 중심 원자 주위의 공유 전자쌍이 2개부터 4개. 공유 전자쌍이 2개부터 4개?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중심 원자 주위의 공유 전자쌍을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주기 원소들 보면 리튬은 뭐니? 금속이지. 그 원자과 전자 하나지. 그지? 억지로 사실은 금속은 금속 결합 또는 이온 결합해야 돼요. 맞지? 공유 결합 안 한다고. 억지로 결합한다고 해도 어떻게 돼? 공유 결합 하나 할 거야, 그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직선밖에 없잖아. 뭐 결합각 있냐? 그냥 직선 아냐? 그지? 결합 하나 있으면 그냥 한쪽이야. 끝이야. 전자쌍, 반발할 전자쌍이, 추가적인 전자쌍이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전자쌍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아예 배우질 않는다고. 당연한 거니까. 됐니? 근데 이제 문제가 리튬 다음에 뭐지? 베릴륨이지, 그지? 베릴륨. 그 다음에 붕소고, 탄소고, 그 다음에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갈 건데, 여기서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가 2개고, 붕소는 3개고, 탄소는 4개고, 그러니까 13족, 14족, 15족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5, 6, 하나, 둘, 셋, 넷, 5, 6, 7,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17족. 이거 알지, 그지? 이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공유될 수 있는 전자쌍이 2개부터 4개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예시가 2개가 되는 베릴륨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니? 베릴륨에 그냥 딴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결합할 수 있어. 그 단일 결합할 수 있는 애들 결합할 수 있어. 수소로 다 통일할게. 이렇게 되는 거야. BeH2라는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 다음에 붕소에도 수소가 결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없으니까 공유 결합도 3개밖에 못 하는 거야. 우리 알지?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거. 옥텟 규칙은 뭐지? 중심 원자 기준에서 어떻게 돼? 중심 원자만이 아니야. 모든 전형적인 원소들 기준에서 주변에 맨 바깥 껍질인 전자를 8개처럼 보이게 해야지 화학적으로 가장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서 그렇게 바뀐다고 하는 거야. 변한다고. 그게 결합이 될 수도 있고 전자를 잃고 얻는 게 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이온이 될 때도 옥텟 규칙이 만족하고 공유 결합할 때도 옥텟 규칙이 만족하게 결합한다는 뜻이지. 근데 얘하고 얘는 어때? 한계가 있는 거야. 어떤 한계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가 갖고 있는 전자가 8개, 공유해서 8개가 되려면 일단 반은 자기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4개까지는 있어야 되거든. 근데 4개가 아니잖아. 2개, 3개잖아.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원래. 그지? 그러니까 얘는 최선을 다해서 공유 결합해도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예외 물질이라고 원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뭐 베릴륨하고 붕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지? 이 밑에 뭐가 있냐면 베릴륨 밑에 뭐 있지? 마그네슘 있나? 그지? 여기 알루미늄 있나? 그지? 이건 뭐니? 금속이지. 그러니까 생각 안 해도 돼, 이건. 아예. 왜? 공유 결합 안 하잖아. 그지? 이건 생각 안 해. 얘들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4개짜리는 탄소인데, 탄소는 수소가 붙으면, 이 물질 뭐라고 했지? CH4? 메테인. 그지? 메탄가스. 어떤 데 쓰는 거? 집에 아파트에 가스레인지 불 켤 때 쓰는 거. 그지? 도시가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쇠 관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지? 그거. 도시가스. LNG. 액화 천연가스가 요걸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라면 끓여 먹을 때 이거 태워서 끓여 먹는 거야. 됐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2, 3, 4가 공유되는 전자쌍이라고 돼 있지, 그지? 공유되는 전자쌍, 배치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는 딱 리튬, 붕소, 탄소,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상식적이야. 잘 생각해봐. 얘들은 공유 전자쌍이 2개 있어. 중심 원자 기준에서. 2개 있으면 전자쌍 반발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돼? 이 전자쌍은 이렇게 있겠니? 아니지? 무조건 가장 멀리 쓰려고 하면 정반대로 가 있으면 돼. 2쌍만 있을 때는. 됐지? 그래서 이 결합각이 얼마? 180도야. 180도. 왜? 붕소를 기준으로 수소 쪽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요게 결합각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얘도 예측 가능하지. 동등한 3개의 공유 전자쌍이 펼쳐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평면 삼각형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 중심에서 어떻게 꼭지점 쪽으로 수소가 배치돼야지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거야.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충분히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 3쌍이 있으면 2쌍은 평면에 있어도 한 쌍 이렇게 좀 꺾여져 있으면 어때요? 더 멀지 않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꺾여지면 무조건 가까워져야 돼. 한 평면에서 가장 멀 수 있어요. 오케이? 예, 정삼각형의 꼭지점 방향으로 진행돼 있으니까 이 각 얼마야? 120도지, 그지? 한 바퀴가 360도니까, 그지? 그거의 3분의 1은 120도가 됩니다. 120도. 여기는 180도. 됐죠? 그거 얘기하는 거. 얘는 아까 내가 얘기했지? 그지? 랄랄랄랄랄라, 정사면체. 그지? 정사면체 꼭지점 갈 때, 똑똑, 요거 하나의 각은 109.5도라고. 오케이? 109.5도라고. 각도 요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 기억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계속 나올 거라서. 구조를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얘는, BH2는 직선형. 얘는 평면삼각형, 정삼각형형.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얘는 정사면체지, 이게. 그지? 정삼각형 4개로 만든 입체 도형. 이게 정사면체죠. 그지? 정사면체형.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구조만 따졌을 때는 봐봐. 직선하고 평면삼각형은 2차원 평면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야. 그지? 맞지? 그리고 얘는 구분해서 뭐라고? 입체 구조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은 평면 안에 있을 수 있는 구조고, 얘는 평면 안에 있을 수 없는 구조야. 맞지? 그래서 이거는 입체 구조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지 않지? 이게 딱 기본이야.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예고.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얘들은 질소산소 플로린 여기 안 나오나? 안 나오나? 질소산소 플로린은 뭘 갖고 있냐면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거든. 얘들도 반발해요. 비공유돼도. 근데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때는 약간씩 달라진다고. 어렵지 않아. 약간씩 달라지는 거, 그거까지 예측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결합각을 비교하는 문제는 여러 문제 나올 거예요. 학교 시험에. 딱 그게 핵심이야. 그걸 보고 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걸 생각해서, 아, 얘는 좀 더 밀어내고 좀 더 덜 밀어내니까 얘가 결합각이 좀 더 크고 작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을 이제 결합각을 판단하는데 참여시키기 위해서 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거.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크기. 생각해봐.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 마이너스 입자가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됐니? 마이너스 입자 2개 쌍. 돼지 구속 생긴 쌍. 이 구속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얘가 쉽게 도망갈 수 있겠니? 도망가려고 하면 두 원자핵, 플러스 입자인 두 원자핵이 다 땡기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원자핵 사이에, 공유된 전자쌍은 원자핵 사이에서 많이 못 벗어나. 됐지? 엄마, 아빠가 다 있으면 애가, 탈선을 하려고 해도 많이 못 벗어나. 엄마한테 잔소리 들까 아빠한테 한 대 맞고 여기서 많이 못 벗어난다고. 됐니? 그래. 근데 편모가 뭔지 모르지.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 중에 한 명만 있으면 애들이 이제 생각이 좀 자유로울 가능성이 높아. 이건 좀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뭐야? 이런 거 원자에게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게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비공유 전자쌍이 그지? 이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건 한 원자핵에서만 당겨지고 있잖아. 양쪽에서 꽉 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 엄마가 잡고 있어도 와 돌아다니려고 하는 거야. 이 비공유 전자쌍은.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유 전자쌍이 있다고 하면 비공유 전자쌍은 얘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넓은 반면 공유 전자쌍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뜻이야. 왜 그런지 알겠지? 공유 전자쌍이 더 양쪽 원자핵이 더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돌아다닌다고. 됐지? 그러니까 이 반발하는 효과가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공유 전자쌍은 옆에 있는 옆 공간에 그 전자쌍을 밀어내려고 해도 자기 공간이 별로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기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세게 못 밀어내. 근데 비공유 전자쌍은 저기까지 가서 밀어낼 수 있다고. 넓은 공간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은. 됐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이 뭐 같이 있다라고 하자라고 하면 밀어내는 효과가 더 큰 게 비공유 전자쌍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어쨌든 결합각을 얘기할 때는 어떤 각을 얘기할 때는 조건은 3개거든. 뭐냐면 전자쌍끼리 어떤 한 중심 원자인 전자쌍끼리 공유되고 공유된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그다음에 공유되고 비공유된 전자쌍 사이 반발력.
비공유되고 비공유된 전자쌍 사이 반발력. 어느 쪽이 제일 크겠니? 당연히 비공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얘도 확 제껴지는 거야. 근데 공유는 얘들 착한 애들이라서 이 정도 밖에 못 밀어내. 공유, 비공유면 어쨌든 비공유 하나 있기 때문에 공유가 좀 더 밀려나. 뭐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요겁니다. 결론이 이거야. 방금 내가 설명 다 했습니다.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제일 크고, 그 각을 재봐도 제일 크고, 그지? 더 세게 밀어내니까, 그지? 그 다음에 공유와 비공유의 쌍 사이,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 사이, 공유와 공유 사이가 가장 밀어내는 반발력이, 이 전자쌍을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가장 작다는 거지. 세 가지 가능성 중에서. 됐나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돼. 지금 이 그림을 이렇게 무슨 오징어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해놨지, 그지? 여기 풍선같이 보이는 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공간이야. 근데 공유 전자쌍은 이렇게 좀 좁게 있는데 비공유 확 넓게 퍼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있는 다른 전자쌍을 훨씬 더 세게 밀어내겠지, 그지?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똑같은 중심 원자가 있는데 어느 한쪽은 공유고 어느 한쪽은 비공유일 때 남아있는 공유끼리의 그 전자쌍 사이의 각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 중에 어느 쪽이 더 크겠니? 생각해봐. 왼쪽, 오른쪽 중에 어느 쪽이 더 크겠니? 뇌가 있으면 생각해. 뇌가 순두부가 아니면 생각해보라고. 이 각과 이 각 중에 어느 쪽이 더 크겠니? 아니, 이 발 세 개 있어요. 근데 위쪽에 이렇게 엄청 돌아다니는 놈이 있으면 이 발 세 개를 어떻게 더 밀어낼 거 아니야. 더 밀어낼 거 아니야. 밀어내면 얘들끼리는 어떻게 돼? 좁혀지겠지. 지하철 타는데 아저씨가 팍 벌리면 옆에 이렇게 좁혀지겠지. 안 그래? 얘는 좁혀진다고 얘 때문에 밀려나서. 근데 얘는 그 밀어내는 힘이 별로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덜 좁혀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결합각이 이게 더 큰 거라고. 당연한 거야.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야. 조금만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돼. 한번 내가 참을게. 살짝 팍 이렇게 스파크 튈 뻔했는데 관심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돼. 안 어려워. 우리 지금 반발 이론하고 있어. 반발 이론. 얘가 더 많이 반발시킨다. 반발이 크다 하면 나머지 애들은 다 쭈글탱이 되는 거야. 그냥 밀려나서. 밀려난 애들끼리 각은 작아지지. 아주 어렵진 않잖아. 그지? 이건 초5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야. 고2더라. 됐지? 넘어갈게. 그 다음 페이지 가보고요. 그래서 이제 분자 구조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에 좀 이제 더 세밀하게 확장되는 건데 아주 어렵진 않아. 아까 그 표 있었잖아, 그지? 뭐 두 개 결합한 거, 세 개 결합한 거, 네 개 결합한 거 표 있었잖아, 그지? 그거를 예시에 적용해 본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은 자, 페이지에 딱 이렇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죠. 1번이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 쌍만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지. 메모리펜 같은 걸로 체크. 2번은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 쌍까지도 있는 경우. 됐니? 크게는 두 가지야.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아니, 결합각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중심 원자와 인접한 원자들 사이에 각을 얘기한다고 했지, 그지? 그지? 맞지? 결합각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그 각은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건 결합이 안 돼 있잖아. 비공유 전자쌍이 맞은편에 누구 있니? 없잖아. 맞은편에 누구 있는 걸 결합이라고 하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 H2O가 있으면 여기 산소, 수소는 결합각이야. 근데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 각은 아니야. 결합각이 아니라고, 이거는. 결합을 안 하고 있는 무슨 결합각이라고 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여기 적용을 해보자는 거야. 봐.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만 있는 경우는 베릴륨, 붕소, 탄소 요 세 가지만 봐도 거의 된다라고 봐요. 아까 봤던 표하고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뜻이야. 됐나요? 자, 결합한 원자수가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수 두 개인 경우 베릴륨이 대표적인 예지. 맞지? 세 개인 경우 붕소지. 네 개인 경우 탄소야.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 베릴륨, 붕소, 탄소. 됐니? 응? 그 기준에서 얘들은 두 개, 세 개, 네 개 결합했을 때
비공유 전자쌍이 없지. 맞지? 공유 전자쌍만 있지. 그래서 이 표에 적용되는 거고. 다만 원래 원자과 전자가 두 개인 베릴륨 어쩔 수 없이 결합 두 개밖에 못해. 맞지? 근데 결합을 두 개만으로 구성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 예를 들어 탄소 같은 거. 어떻게? 이산화탄소 있잖아.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이중결합으로 두 개. 양쪽으로만 형성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탄소가 이산화탄소 만들었을 때는 탄소 중심에서 비공유 전자쌍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결합한 영역이 두 군데만 있으면 이산화탄소 같은 거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결합한 원자수가 두 개 있는 거에 해당된다고. 그지? 뭐 어떻게 될지를 일단은 결합을 예상하면 이렇게 결합 각도 예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결국은 얘는 180도 될 거야. 단일 결합, 얘들 CO2처럼 이중 결합을 하든 HCN은 어떻게 된다고 할까? 탄소 기준으로 H 쪽으로는 단일 결합할 수밖에 없어. 수소는 전자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단일 결합인데 질소하고 할 때는 삼중 결합이야. 어쨌든 전자 묶음이 여기 한 묶음, 여기 한 묶음 있지, 그지? 탄소 중심에서. 그러면 양쪽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죠. HCN도 180도야. 그래서 뭐 예외가 없어. 그냥 전자 묶음으로 보면 돼. 이중 결합, 삼중 결합, 단일 결합 뭐 생각하지 말고 전자 묶음으로 일단 보면 된다고. 됐지? 다른 건 없다. 이 직선형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지. 그다음 3개짜리는 붕소가 기준이고, 또는 탄소 중에서 이런 거 있다. 탄소인데 한쪽은 이중결합이고 나머지는 단일결합하면 3개만 할 수 있어. 결합을 탄소가. 이거 폼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탄소를 중심으로 이것도 평면 삼각형형이 됩니다. 왜? 전자의 묶음이 중심 원자에서 공유된 전자쌍의 묶음이 하나, 둘, 셋. 이 이중결합이라고 두 개라고 생각 안 한다고. 그냥 전자가 있는 공간이 하나 있는 거야, 그냥. 왜? 전자가 있는 공간끼리 반발할 거니까. 그냥 그 공간에 3개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여기의 각도 뭐니? 약 120도가 되는 거야. 여기서 1등급을 향해. 요것도 당연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어렵지 않습니다. 잘 봐. 이게 단일 결합이라고 하고 이게 같은 원소라고 하면 완전히 동등한 거잖아. 중심 원자 기준으로 수소 이러면 완전히 동등한 거지. 단일 결합이. 근데 원소가 다르지 좀. 여기는 수소인데 여기는 산소잖아.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어. 밀어내는데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어. 그거보다 더 큰 변수를 만드는 게 뭐냐면, 이중결합은 어쨌든 전자 한 묶음이긴 하지만 전자 밀도가 이쪽에 비해서 높지. 전자가 더 많지. 이 이중결합에는 전자 4개 있잖아. 여기는 2개 있잖아. 그러면 전자가 많은 쪽에서 전자가 적은 쪽으로 밀어내는 거하고, 적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밀어내는 거하고, 어때? 약간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전자가 많은 쪽이 밀어내는 힘이 조금 더 크겠지. 그러면 우리는 뭘 예측할 수 있냐면, 원래는 단일이면 120도가 돼야 되는데, 이중 단일이면 이게 120도보다 살짝 커야 된다는 거야. 왜? 이중결합의 전자가 많기 때문에 이 단위를 좀 더 밀어내면 120도보다 좀 커진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건 어떻게 돼? 이 각은 단위 사이의 각은 120도가 조금 작아져. 짜부가 되는 거지. 밀려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까 내가 뭐라고 했지? 각도를 외우라는 문제를 내면 되게 촌스러운 거야. 잘 없어. 근데 각도를 비교하라는 문제는 꽤 나올 거야. 각도를 비교하는 건 119도와 120도도 비교할 수 있거든. 그지? 그러니까 완전히 120도인 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120도 크고 이건 120도 작다. 살짝 작다. 그거는 당연한 거거든. 그지? 그런 걸 문제로 낼 수 있다. 맞춰야 된다.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다. 너네 정도 지능이 되면.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고. 이게 이제, 3개. 비공유 전자쌍 없이 공유 결합 3개로 하는 거. 붕소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탄소 같은 것도 할 수는 있다. 이중결합 있을 때. 맞지? 그 얘기 한 거야. 이 평면 삼각형 또는 정삼각형 모양이 될 수 있다.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세 모서리에 있는 원자와 결합의 개수가 모두 동등할 때, 다 동등하면 이건 정삼각형이라고 단정해도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산소, 수소 이러면 이건 평면 삼각형. 일종의 뭐니?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지, 이거는. 그지? 대칭되잖아, 선 대칭되잖아. 안 그래?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 다음 4개. 4개는 뭐, 딴 거 없어. 탄소밖에 없어, 탄소. 왜?
결합을 4개 할 수 있는 애가 탄소밖에 없잖아. 안 그래? 탄소 밑에 있는 실리콘도 할 수는 있어. 규소도 할 수 있는데 규소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탄소가 대표적인 예시고, 당연히 탄소는 어떻게 나나나나나나 정사면체 모양을 만들고,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좀 다르면 이건 그냥 사면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맞지? 완전히 정사면체는 아닐 거 아니야. 어느 하나가 이렇게 막 부풀어 올라 있고 이러면, 그지? 사면체는 맞잖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필기, 이거 HCN입니다. 이거 CN. HCN도 아까 단위는 3중결합이 돼 있어도 이거는 어쨌든 전자묶음이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양쪽에 2개밖에 없고 2묶음이 있고 비공유 전자쌍은 없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으로 밀어내는 애는 없거든. 얘들끼리 밀어내니까 그냥 180도야. 결합각이. 알겠지? 이거 체크해 놓고요. 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여기 그렸다 지운 거가 이런 내용입니다. 분자의 실제 결합각을 보면 이중결합에서 좀 더 밀어내기 때문에 120도로 살짝 커지고 얘는 살짝 작아진다는 거 얘기했지, 그지?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예시까지를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아. 우리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애들 되게 익숙하게 봐왔어. 질소, 산소, 플로린. 이게 대표적인 거지. 질소, 산소, 플로린. 그 질소 밑에 뭐가 있지? 인이 있고, 산소 밑에 황이 있고, 플로린 옆에 밑에 염소 있거든. 근데 인하고 황이 잘 안 나온다, 문제. 왜 그렇게? 인하고 황이 확장된 옥텟 규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옥텟 규칙에서 살짝 벗어나서 안정화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교육과정에 안 배워. 인하고 황은 4개의 공유 전자쌍이 아니고 그거보다 많이 할 수 있어. 6개 이런 식으로. 5개, 5개, 6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 왜냐면 교재를 왜 찢어? 예림아, 교재를 왜 찢어? 변도현, 왜 저래 쟤? 찢어졌어? 안 찢었어요. 뭐였어 그냥? 빨리 쉬는 시간 안 가진다고 지금 뭐. 알았어. 그래서 이게 잘 안 나온다고 인하고 황은. 오케이? 넘어가 볼게. 요까지 한번 하고 잠깐 쉽게. 알겠지? 자,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공유 전자쌍이 3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생각해봐. 공유 전자쌍 하나당 전자를 하나 더 얻을 수 있지. 그러면 3개를 만든다고 하는 건 전자를 3개 얻어야 되는 애들이야. 3개를 얻어야 되는 애들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전자가 몇 개? 5개 있는 애들이야. 5개 있는 애들은 15족이야. 15족은 질소야. 이렇게 되는 거지. 생각의 흐름.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됐지? 공유 전자쌍이 3개 있으면 당연히 한 쌍은 뭐지? 아니, 4쌍 있어야지 옥텟 규칙이잖아. 한 쌍은 비공유지. 공유 전자쌍이 2개 있으려면 2개 얻어야 되니까 16족 6개 있는 애고, 6개 있는 애는 쌍쌍 만들면 2쌍의 비공유 전자쌍을 만들어. 누가? 산소가. 됐지? 이 플로린은 너무 간단하지? 왜? 7개 있으니까 전자가 공유 전자쌍 하나밖에 못 만들지. 아까 뭐랬어? 아니, 중심 원자도 안 되잖아. 그러면 하나만 만들면 이렇게 있잖아. 그치? 결합각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직선이야. 맞지? 그래서 플로린 땡큐 삭제. 그치? 삭제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플로린을 중심 원자로 해서 문제는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질소하고 산소는 탄소, 질소, 산소는 엄청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자, 합하면 4개가 돼야 되는 이유는 뭐다? 옥텟 규칙 때문에. 맞지? 옥텟 규칙 때문에. 얘는 3개 전자쌍 만들어야 되는 거 15족, 얘는 16족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15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지. 아까 아까 그랬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수소, 암모니아. NH3지, 그지? NH3. 그리고 요게 뭐지? 요게 비공유 전자쌍이야. 그지? 맞은편 없지 뭐. 그지? 비공유 전자쌍이야. 원래는 이렇게 4개의 전자쌍이 있으면 아까 내가 나나나나나 하면서 109.5도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지? 근데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아까 뭐라고 했니? 비공유 전자쌍은 넓게 퍼져서 공유 전자쌍 더 밀어내니까 원래 똑같은 동등할 때 109.5도거든 이게.
맞지? 근데 이 결합들이 서로 밀려나는 거야. 위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밀려나면 어떻게 돼? 좁아지겠지. 맞지? 좁아져서 이 각은 109.5도보다 H 사이 각은 109.5도보다 살짝 작아지는 거야. 됐니? 그 이제 107도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07도 정도 된다. 살짝 작아졌지. 2.5도 정도 줄어들었어. 근데 이제 문제가 더 생기지. 뭐 산소를 기준으로 하면 난나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생기면서 수소가 붙으면 물이지. 그지? 물. 수소가 붙으면 이게 물이잖아. H2O잖아. 물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도 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면 109.5도가 기본이긴 한데 이쪽에 있는 비공유, 이쪽에 비공유가 엄청 밀어내. 그지? 공유된 전자쌍을 좀 더 밀어내겠지. 그지? 그럼 이 각이 비공유가 한 쌍 있는 게 밀어내는 것보다 두 쌍 있는 게 밀어내는 게 더 세겠지. 그지? 그러니까 H 사이 결합각이 더 작아지는 거야. 109.5도에서 107도도 아니고 107도에서 더 작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보통 104.5도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갔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절대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93.5도, 103도 이거는 절대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특이한 경우로서 설명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아까 말했잖아. 인 같은 거는 그지? 인은 확장된 옥텐 규칙 알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그냥 같은 구조에서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으면 109.5도보다 작다 이거만 알면 되는 거야 이거. 알겠지? 질소는 기준으로 뭐다? 107도. 산소 기준으로 104.5도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어쨌든 점점점 그 비공유 전자쌍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결합각은 작아진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건 딱 꺼지면 좋은데 안 꺼져? 하시면 되잖아요. 너가 그럼 눌러줘야지 빨간. 자 하자고. 종합판이야. 이거는 이제 그림을 얻고 상상 머리로 생각해야 되니까 그지? 생각을 해보자고. 중심원자 전자쌍 종류라고 하는 건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종류가 있잖아, 그지? 종류와 수에 따른 분자 구조 생각해봐. 자, 결합한 원자가 두 개고 중심 원자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거지. 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있고 따로따로 양쪽에 있고 그다음에 비공유는 없고 하면 직선형 맞지? 베릴륨 같은 거, CO2 같은 거. 그다음에 세 쌍이 있고 없으면 붕소 같은 거 맞지? 공유 3개 하고 비공유 없는 거 삼각형 맞지? 네 쌍만 있고 비공유 없으면 뭐니? 공유가 네 쌍이면 비공유 당연히 없는 거지. 그지? 이미 옥텟 규칙이잖아. 만족했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정사면체형. 그 다음에 세 쌍 있고 비공유 하나 있으면 암모니아 생각하면 돼. 딱 암모니아. 그지? 비공유 하나가 밀어내서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생겼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거 삼각뿔형이라고 해요. 삼각뿔형. 됐나요? 여기서 애들 헷갈리는데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구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여기는 맞은편에 원자가 없잖아. 그지? 중심 원자 기준으로 아래쪽에 하나, 둘, 세 개. 다 합해서 네 개지, 그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요렇게만 그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피라미드 모양이 되는 거. 삼각뿔형.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피라미드는 보통 사각뿔이지만 삼각뿔, 사각뿔. 오케이? 됐지? 그렇게 되고. 이제 두 개면 어떻게 돼? 비공유 2개 있고 공유 2개 있는데 이게 쫙 좁혀진다고. 대표적인 게 104.5도. 뭐? 물. 그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구분. 이걸 뭐라고 한다? 구분형이라고 합니다. 구분형. 구분형은 어떤 구조입니까? 평면 구조입니까? 입체 구조입니까? 이것도 문제 많이 나와. 구보 있으면 한 직선 있고 또 한 직선 있잖아. 그지? 이건 평면에 다 담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평면 구조입니다. 구분형은. 근데 삼각뿔형은 입체 구조지. 이렇게. 입체지. 그지? 정삼일체, 삼일체 다 입체지. 근데 요거 평면, 직선형은 선형 구조라고 할 수 있고 또는 평면 안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지. 직선은. 그지? 그래서 이것도 평면 구조 안에 포함되는 거야. 됐지? 입체와 평면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분자 구조 이제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지? 이게 종합판이라고 3단원에 결합부터 공유 결합부터 배워서 그 다음에 루이스 전자점식 그지? 루이스 전자점식 원자과 전자 다 점점이 하고 공유 전자쌍 그다음 비공유 전자쌍 다 표현하는 거 그지? 그거 쓴 다음에 중심 원자의 전자쌍 종료 개수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살펴서 이렇게 결합했겠다 해서 전자쌍 반발 이론에 따라 분자 구조가 뭐 어떤 형 동생 말고 형 이렇게 무슨 형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거 예측하라고 하는 거야. 이제 뭐 하게? 이게 예측했지? 예측한 다음에 각 결합에 대해서 따질 거야. 뭘 따져? 각 결합의 극성을 따질 거라고. 극성을 따지면 어떻게 되냐? 구조도 알고 극성을 알고 그 극성의 쌍극자 모멘트 합을 보면 이 분자가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돼. 그게 이 3단원의 결론이야, 결론. 마지막 페이지 하나로 지금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겁니다. 분자의 극성과 성질 해서 결합의 극성과 무극성. 분자의 극성과 무극성은 다른 말이라고 했어. 그지? 결합은 무극성인 경우는 딱 한 경우야. 뭐? 같은 원자끼리, 같은 종류끼리 결합했을 때는 끌어당기는 전기음성단원이 아예 똑같이,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딱 정확하게 공유 전자쌍이 정확하게 중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무극성이야. 그렇지? 그리고 서로 다른 원소가 공유 결합했다면 이건 반드시 극성 결합이라고 얘기한다고. 심지어는 질소와 염소가 결합해도 왜? 전기 음성도로 보면 3.0, 3.0 거의 같다라고 보이지만 3.0, 3.0이라고 해서 0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지. 아예 0은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런 공유 결합은 극성 결합이라고 한다고. 당연히 이제 전기 음성도 차이 나면 당연히 극성 공유 결합이고. 결합은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과 무극성 공유 결합. 뭐 무극성 공유 결합은 같은 원소, 수소, 플로린 이런 식으로 아예 같을 때만 무극성이고 그 외 모든 예시는 극성 결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라고. 이제 무극성 결합은 뭐 따질 것도 없지. 근데 극성 결합은 이제부터 분자의 구조에 따라서 분자 전체의 극성과 무극성을 따질 때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도 무극성 분자 많거든. 왜? 아까 말했지만 그렇게 극성의 그 쌍극자 모멘트가 결합마다 만들어졌는데 그걸 합해보니까 0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분자 수준에서 0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걸 무극성 분자라고 불러야 된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동족 이원자 분자가 뭐지? 같은 원소끼리 결합한 걸 얘기하는 거야. 두 개가 결합했으면 이원자. 됐지? 동족 이원자 분자는 결합 자체가 무극성이니까 당연히 분자도 무극성입니다. 맞지? 형태는 당연히 이렇게 됐으면 직선형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구성원자가 3개 이상일 때는 이렇게 결합이 극성인데 CO 이거 각각 결합은 극성이야. O 쪽으로 이제 산소 쪽으로 이제 탄소보다 산소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더 세기 때문에 치우친다고. 그렇지만 합해보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이쪽 동등하기 때문에 합해보면 0이 된다고, 그지? 그래서 이런 결합은 극성, 그 다음에 분자는 무극성. 인 예시가 이렇게 직선형에서 평면 삼각형에서 정사면체형에서 다 있습니다. 평면 삼각형도 어떻게 해? 삼각형의 중심에서 이쪽으로 쏠리는 게 다 똑같으면 이거 합하면 0이야. 정사면체에서도 이쪽 다 쏠리는 거 다 합하면 0이야. 하나하나가 다 같다면. 됐니? 그래서 뭐 B, F, B, CL, B, H 이런 거 다 뭐니? 결합은 극성이고 분자는 무극성입니다. 알겠니? 자, 이거 당연히 CH4, CF4, CL4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근데 이 네 개가 다 똑같아야 돼. 다르면 이 쌍극자 모멘트가 다 동등하진 않잖아, 그지? 합해보면 0이 안 돼, 그러면. 그럼 극성 분자라고 해야지. 뭔 말인지 알겠지? 분자 수준에서. 근데 이 분자 수준에 이 네 개가 똑같으면 당연히 여기 쌍극자 모멘트 화살표 네 개도 다 똑같겠지, 그지? 합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무극성 분자는 결합 자체가 무극성이든지 아니면 결합은 극성인데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쌍극자 모멘트가 대칭되기 때문에 합하면 0이 돼서 분자 수준에서 무극성이 되는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지.
결합이 무극성이든지 아니 극성인데 대칭돼서 무극성이든지. 됐지? 이번에 극성 분자는 그러면 어떻게 돼? 일단 당연히 결합이 극성이겠지. 결합이 무극성이면 방법이 없잖아. 그지? 분자가 극성이 될 수 없지. 그지? 결합이 극성인데 어떻게 하면 돼? 대칭이 안 되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극성 분자가 되는 거지. 대표적인 예로 이원자 분자의 HF 하면 F가 짱이잖아. F는 전기음성도 얼마? 4.0. H는 2.1. 1.9 차이지. 완전 다 뺏어버리는 거야, 플로린이. 공유된 전자쌍이 수소가 공유하자마자 확 뺏겨버리는 거야, 그냥. 절도야, 거의. 됐지? 그러면 공유된 전자쌍이 플로린을 완전히 쏠려간다. 응? 전자가 많은 쪽이 화살표 목적지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플로린 쪽으로 화살표가 되는 거야. 그지? 쌍극장 모멘트 화살표 벡터가 이렇게 된다고. 됐죠? 이거 당연히 이제 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구성원자 3개 이상일 때는 H2O 하면 산소 쪽으로 쏠리니까 이 두 개의 화살표를 합하면 위쪽으로 하나의 화살표가 됩니다. 합한다는 건 이 화살표의 끝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하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위쪽으로 화살표가 된다고. 됐지? NH3 합하면 이렇게 위쪽으로 됩니다. 됐지? 그 다음 이거는 뭐냐? 아까 말했잖아. C에 H가 4개 붙어 있으면 이거 분자는 무극성이야. 근데 H인데 뭐 하나가 다르단 말이야. 그럼 이거 합해서 0이 안 돼요. 0이 깨져요. 그러면 이거는 극성 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됐지? CL이 이제 3.0 정도 되고 C는 2.5, H는 2.1이라고 하면 그 탄소 수소 결합은 탄소 쪽으로 화살표가 갈 거예요. 그지? 전자가 탄소 쪽에 쏠리고 염소 결합은 염소 쪽으로 쏠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 3개가 위로 올라오고 이것도 하나 더 위로 올라오니까 다 합하면 쭉 위로 올라가지. 그지? 그래서 이건 극성 분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결국은 합했을 때 쌍극자 모멘트 하나하나의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합했을 때 대칭이 되지 않으면 그 합이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극성이 살아있는 게 되고 그러면 극성 분자라고 얘기한다. 대칭이 되면 결합은 극성이라서 쌍극자 모멘트가 있는데 합하니까 0이 되므로 무극성 분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합을 극성 무극성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분자를 극성 무극성이라고 얘기하는 걸 딱 분류할 수 있어야 돼. 그지? 나눠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별로 안 어렵잖아. 자, 그다음 마지막. 성질은 너무 간단한 건데,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가면 돼. 분자 성질 보면 극성과 무극성 분자는 서로 다른 성질을 나타낸다. 그래. 끼리끼리 논다. 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이냐? 극성은 극성끼리 잘 섞이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섞여. 그래서 무극성 물질을 잘 섞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무극성 용매. 극성 물질을 잘 섞게 하는 거는 극성 용매. 극성 용매의 대표적인 예시는 물. 그지? 무극성 용매의 대표적인 예시는 사이화탄소와 벤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다 기름이야, 기름. 됐지? 사이화탄소, 벤젠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는 헥세인이라고 하는 걸 썼어요. 헥세인. 이게 이제 무극성 용매야. 무극성 용매, 물은 극성 용매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이 표의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전기장 내에서 전기장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공간에 걸어주는 거야. 그러면 극성 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약하게 있다고. 이게 전자를 가져간 쪽이 약간 마이너스, 전자 뺏긴 쪽이 약간 플러스거든. 그러니까 이게 전기장 극판에 전기를 걸어주지 않았을 때는 무진서하게 움직이다가 딱 걸어주면 촥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얘들이 극성 분자는 마이너스 극 쪽으로 플러스 영역이 이렇게 치우치고 플러스 극 쪽으로 마이너스 영역이 치우치고 탁 이렇게 다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극성 분자는 이렇게 플러스 쪽 영역이 이렇게 마이너스 극 쪽으로 노출되고 플러스 극 쪽으로는 마이너스 영역이 이렇게 배열된다. 이 뜻이야. 전기장을 걸어주면. 근데 무극성 분자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다. 무작위적으로 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용해성, 녹는다라고 하는 게 뭐니? 서로 잘 섞인다는 뜻이야. 아까 끼리끼리 논다고 했지, 그지? 이런 거야. 아이오딘, I2 어때? I2, 이거는 I와 I가 단일 결합하고 있는 물질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결합 자체가 무극성이고, 분자도 당연히 무극성이야. 그지?
무극성 물질이야. 그러면 이렇게 헥세인은 무극성 용매야. 기름이야, 헥세인이. 그 다음에 물은 극성 용매야. 여기에 아이오딘을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되게요? 어떻게 되게? 얘가 무극성이니까 무극성으로 이렇게 무극성이 같이 놀겠지, 그지? 섞이겠지, 그지? 물에는 안 가. 그리고 헥세인에만 가. 근데 얘가 어떠냐면 아이오딘이 나와 있을 걸. 아이오딘이 녹으면 보라색을 나타내. 그래서 헥세인은 보라색 아니거든. 근데 아이오딘 고체 같은 거 이렇게 넣어주면 이쪽만 딱 보라색이 되고 여긴 그냥 변함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무극성 용질이 무극성 용매에 녹아서 색깔로 표현되는 그런 실험 예시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 실험 탐구 극성 확인하기. 이건 뭐 그냥 보면 돼. 그러니까 헥세인 물 뭐 이런 거를 넣어놓고 클램프에 이렇게 잡아서 넣어놓고 뭐 겨울 빛 있잖아, 그지? 플라스틱 빛 이런 거 빗다가 이렇게 딱 가져가면 쭉 떨어지는 물줄기 헥세인 줄기에 가져가면 헥세인은 무극성이거든. 얘는 지금 일종의 정전기 유도가 돼 있어요. 이 빛은 됐지? 정전기 유도돼 있어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대전돼 있다고 하지. 대전돼 있는데 얘는 무극성이면 그냥 쭉 내려가. 근데 물은 어때? 쏠려, 이렇게 쏠려. 왜? 극성이라서 이 대전돼 있기 때문에 얘가 극성이기 때문에 극성적으로 쏠린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물질이 극성인지 무극성인지를 확인하기 쉬운 그런 실험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 봐봐. 헥세인이 뭐냐? 헥사라고 하는 게 저 예전에 가르친 적 있을 거야. 6개의 뜻이야. 탄소 6개라는 뜻이야. 여기에 ANE를 붙이면 이거는 탄소에 붙을 수 있는 모든 단일 결합이 수소가 붙어 있다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탄소가 이렇게 6개 붙어 있고 나머지 잘 봐. 탄소는 결합 4개 하지, 그지? 그러면 모든 탄소에 동등하게 아래 위에 결합이 있겠지. 이건 다 수소하고 하고 있는 거야. 탄소 몇 개? 6개. 수소 몇 개? 12개. 2배니까. 한 탄소당 2개 있지. 그럼 맨 끝에 2개 더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C6이면 H에 6 곱하기 2에 더하기 2가 되는 거야. 됐니? 진짜로? 바로 이해돼? 그러니까 이해 되게 쉽게 지금 얘기하고 있긴 해. 됐니? 탄소 개수에 당연히 아래 위로 수소는 있어야 되고 맨 끝에는 하나하나 2개 더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일종의 규칙이지, 규칙. 그러면 얘는 C6H14가 되겠네. 맞지? 맞지? 이게 헥세인이야, 헥세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욕을 하지 않았는데 욕처럼 들리는 게 있지. 뭐? 생각해봐. C8H 몇 개야? 18이지. 맞지? 왜? 요거에 2배 더하기 2 하면 16 더하기 2니까 18 맞잖아, 그죠? 이게 뭐니? 휘발유야, 휘발유. 예. 옥테인이라고 하는데, 옥테인. 다음에 너 네이버 지식 검색, 옥탄가, 옥테인 넘버라고 하는 그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옥탄가. 옥탄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급 휘발유다라고 얘기하거든. 그 주유소 가면 경유, 휘발유, 고급 휘발유 이렇게 가격이 형성돼 있을 거예요. 고급 휘발유가 더 완전 연소가 잘 돼. 그래서 엔진에게도 더 도움이 되고 연비도 더 좋아. 똑같은 양을 태워도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해서 연비도 더 좋거든. 이 옥탄가가 무슨 말이냐 하면 탄소가, 그러니까 휘발유 정확하게 탄소 8개만 있는 게 아니고 8개에 가까운 애들이 모여 있는 거야. 하나의 물질이 아니고 비슷비슷하니까 모여있는데 8개 쪽으로 그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잘 타는 휘발유 연료가 되는 거야. 옥탄가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휘발유다. 탄소가 8개에 가깝다. 이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뭔지 알겠지? 오케이. 18이었지, 18.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핵생 구조 성질에서 봐봐. 이게 탄소에 수소가 막 붙어 있잖아. 탄소하고 수소 사이 결합은 뭐야?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결합은? 너무 간단한 건데. 뭐야? 탄소와 수소 사이의 공유 결합이 이 극성 결합이야, 무극성 공유 결합이야? 극성이지. 왜? 이유는 뭐야? 다른 종류라서 그래요.
무극성 결합은 같은 종류밖에 없다고 했지. 놓치지 마. 빡치겠다. 지금. 성격 안 좋아. 알겠어? 됐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하나가 다 극성이야. 결합은. 다만 그 차이가 0.4 정도밖에 안 나. 탄소와 수소 사이 전기음성도 차이가. 그러니까 약한 극성이야. 됐지? 근데 이런 물질을 뭐라고 하니? 기름이라고 하잖아. 휘발유, 기름 이런 거. 왜 기름이라 하냐? 한마디로 분자 수준에서 거의 무극성이라고 얘기해. 그냥 쌍쌍 모멘트 따지지도 않아요. 무극성이라고 얘기해. 그 이유가 뭐냐면 입체 구조적으로 봤을 때 탄소 쪽으로 이제 화살표가 쏠릴 거란 말이야. 근데 생각해봐. 계속 수소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하거든. 쏠려 하면 이거 합해보면 거의 0에 가까워져 무조건. 탄화수소들은 탄소에 수소 줄줄 매달려 있으면 계속 이렇게 반대로 쏠리고 하다 보면 거의 0에 합쳐서는 분자 수준에서는 거의 0에 가까워진다고. 그래서 탄화수소들을 그냥 기름이다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뭐니? 탄소 하나 있어도 수소 메탄가스. 이거 무극성 분자잖아. 그지? 에테인, 프로페인, 부테인, 펜테인, 헥세인, 헵테인, 옥테인, 노네인, 디케인 다 기름이야. 그냥. 됐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주 약한 극성 결합이 반복되어 있지만 대칭적으로 반복되어 있어서 그 전체를 다 합하면 0에 아주 가까워진다.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에 아주 가까워진다. 그래서 얘들은 다 그냥 대표적 무극성 분자다라고 그냥 싸그리 묶어서 얘기합니다. 탄화수소는. 알겠지?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설명은 끝!